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기업들이 4월 달부터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월이 오기 전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업종이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업종의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들에 대한 수급 주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가오는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활기가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물론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테마성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타깃이 될 위험이 분명히 있겠죠.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도 3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때 이후에 약 5년 만으로 역대 최장기간 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이번에 재개되는 겁니다. 즉 대대적으로 공매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모멘텀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고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공매도가 재개됐던 세 차례의 사례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1개월 내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3개월 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하기보다는 성장주와 고평가 종목군들이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평가 가치주들이 시장에서 반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저평가 가치주는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북미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약화됐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과 관련해서 북미 시장 매출 비중이 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크게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 자체가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도 지난 6개월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17%가 넘게, 기아 같은 경우에는 7%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게 6개월간이라고 했지만 9개월간 혹은 1년간으로 하면 이 손실에 대한 폭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요. 상승장에서 소외가 됐던 만큼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저평가 종목군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25%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25%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딱히 악재라고 보긴 어렵고요. 최대 25% 수준의 관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 그룹과 기아가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1986년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39년 만에 누적 판매 약 3천만 대 돌파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2월 누적 판매가 2,930만,
3,995대를 기록했고요. 실질적으로 70만 대 정도만 더 팔게 되면은 누적 3천만 대를 돌파하게 되는데 2024년도 기준에서 현대차가 91만 대, 기아 같은 경우에도 80만 대, 두 기업이 합쳐서 약 170만 대를 팔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3천만 대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산 기준 2년 연속 미국 판매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인 만큼 3천만 대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양산을 시작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향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에서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즉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양을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훨씬 더 벗어나서 지금까지는 관세에 대한 우려로 주가에 대한 낙폭이 컸지만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차가 이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생산량 확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가 실제 매출에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비해 현대차 그룹이 현지 생산 체제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대한 판매량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을 기점으로 생산량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기아에 대한 전기차까지 생산할 예정이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까지 병행 생산을 하는 공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계속된 악재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에 대한 니즈가 꺾인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까지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리면서 실적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번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연간 생산량 자체를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국내에서 만드는 자동차보다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대 미국에서 125만 대에 대한 생산 체제 자체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GM, 포드, 토요타, 혼다,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까지 포함해서 미국에서 가장 이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공장 수만 10개가 넘고 연간 생산 능력이 한 200만 대인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3개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다 4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 혼다보다도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고요. 토요타와 비슷한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이번 이 만들고 있는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생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요 자체가 미국 자체에서 판매량을 늘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관세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지금까지 하락했던 이 주가 하락을 되돌림 파동하는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니즈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특히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데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연료별 점유율에서 하이브리드카의 성장세가 돋보이며 신차 등록 연료별 점유율에서도 휘발유에 이어서 24.1%로 2위입니다. 실제 휘발유가 4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휘발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높은 것도 맞지만 하이브리드에 대한 니즈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 하이브리드에 대한 점유율은 약 50%가 넘어서고요. 지난 2월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75.8%로
지난 2월에 판매된 수입차 4대 중에서 3대가 하이브리드로 꼽힐 정도로 현재 하이브리드에 대한 니즈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저가형 전기차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차량들이 몇몇 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진 전부 다 비싼 가격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캐즘에 빠진 틈새를 하이브리드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원래는 전기차로 강제하는 이 EU의 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EU가 올해 예정됐던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과징금 부과를 약 3년을 미루기로 결정합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상태에서 규제가 시작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규제를 반대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동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3년을 미루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존 완성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 맞지만 3년 이내에 결국에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전기차 기업들을 완벽하게 뛰어넘기 위해서 가격을 무진장 내리거나 혹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게 사실이죠. 즉 결국에는 하이브리드를 활용하는 확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저평가된 자동차 시장 속에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바로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본 캐니스터를 개발해서 국내 5대 완성차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캐니스터까지 개발에 성공했는데, 사실 GM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 자체가 떨어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죠. 즉 현대차와 GM이 승용차는 물론 상용차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즉 코리아 FT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